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15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추세적 반등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일단 마치고 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쯤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잠깐 지난주 상황 정리를 해보면요. 다우는 마이너스 2.14%, S&P 500 마이너스 2.41%, 나스닥 2.8% 하락을 했는데, 금요일 날 우리 시장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 금요일장에서 폭등이 나왔죠. 코스피가 나스닥 같은 경우 3.8% 이상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낙폭을 지금 줄인 게 이 정도였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죠. 금요일 날 증시에서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코스피 1.52% 하락했고 코스닥 마이너스 3.52%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사실 굉장히 좀 힘든 한 주였습니다. 목요일까지. 뭐 일단 있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중요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경제 지표의 둔화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와 PPI 쪽에서 일단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에 비해서 상승률은 확실히 분명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만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물론 PPI는 그 충족시킨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피크아웃의 기대감은 보여주었지만 예상치를 상회함으로써 둔화 속도가 요렇게 갈 걸로 봤는데 요렇게 꺾이는 것 같더라. 둔화 속도가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고인플레이션, 높은 물가가 당분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연준 입장에서는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 내려오면 상당 부분 5%대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만큼까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했던 모습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원하는 만큼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이언트 스텝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크게 자리를 잡으면서 지난 한 주 거의 이 폭락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단 또 꺾였죠.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처음으로 꺾였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인 정도가 좀 제법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이 기대, 지금 연준이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쏟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게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이 일단 1년짜리는 어느 정도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또 나쁘지 않은, 이후 흐름에서 나쁘지 않은 정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 얘기를 한 2차례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 2~3차례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 CPI 발표 이후에 특히 이제 PPI도 마찬가지고 특히 CPI 발표 이후에 지금 시장 자체가 악재와 호재가 항상 이제 시장에는 그 혼재되어 있는데, 호재를 거의 무시를 하고 악재만 반영을 하고 있는, 심지어 호재도 반대로 생각해서 악재로 해석을 하는, 물이 절반 남았으면 지금 구간은 반밖에 안 남았네로 계속 해석하는 이런 시장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 급락들이 계속 진행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런 측면들의 이 상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특히 CPI 같은 경우 다음 달 CPI도 제가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할 때, 분석을 할 때는 다음 달도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이렇게 꺾이기 시작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라는 거는 일단 시장 예상대로 움직이는 거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의 문제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연준이 얼마나 조급증을 빠르게 낼지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연준 위원들이나 행정부 관료들 뭐 바이든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주가 폭락을 급락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한마디를 거들었고 옐런 재무장관도 지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이죠. 우리 김치코인 사태 발생하고 나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지수가 제법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최근 하락폭이 한 30% 정도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 30% 가까운 하락이 2020년도 우리 급락했을 때 있었잖아요. 3월 달에. 그때의 급락만큼 지금 급락이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올라가 있어요. 다만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증가율이 커지지 않고 이제 조금 영업이익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정도인데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30%의 급락이라고 한다면 과매도 구간에 있다라는 얘기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난 한 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게 되면 이거 그냥 방치 못할 것이다. 립 서비스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5bp에 대해서 지금 구간에서 절대 없어 라고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75bp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민민미하니 라고 물을 정도의 수준이었죠. 이제 상황이 급변했어요. 급변했는데 75bp 가능성 있다라는 얘기가 지난달 말부터 지난주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증시 폭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75bp에 대해서 제한하는 발언들 계속 나왔죠. 다만 시장이 연준 위원들이 75bp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50bp 두 번 연속, 그러니까 6월, 7월 50bp 얘기를 계속 이 빅스텝으로 두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걸로 괜찮을 거라고 봐? 니네 지난번처럼 작년처럼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정책 오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신뢰 부족이 조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지난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소위 얘기하는 약발을 받지 못했는데 지난주 목금 특히 이제 금요일 정도 선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어느 정도 약발을 좀 받기 시작하는 이 포인트가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지수가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해서 지속 중인 상태이고 어제 나왔던 얘기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군이 이 다리를 건너려고 하던 러시아군 이 1개 대대병력 이 1,500명 정도, 이 1개 대대병력은 아닌 것 같은데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1,500명 가량의 병력 그리고 뭐 탱크와 장갑차를 합쳐서 뭐 73대 정도를 파괴를 했다. 그리고 전멸을 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핀란드가 일단 나토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도 아마 이번 주쯤 노르웨이가 아니라 스웨덴도 이번 주쯤 발표 가능성이 좀 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일단 발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 전반적으로 조금 더 진행되면서 지금 110불까지 올라왔고요. 지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까지 기준으로 110불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지난주 목요일 우리 시장 폭락을 유도했던 루나 소위 얘기하는 김치코인의 폭락 이 부분이 사실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굉장히 크게 만들면서 우리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 뭐 3% 이상 하락을 시켰던 관련 섹터들까지 같이 하락을 시켰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은 지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규제와 함께 뭐 그게 크게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 시장을 안도시키기 위한 발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은 강력한 긴축입니다. 근데 이 강력한 긴축은 인플레이션에서 오고 있죠.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오고 있죠.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과연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강력한 긴축을 해야 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편에서는 경제 지표의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지난주 주 초중반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뭐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볼 수 있었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외인 기관 올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금요일 날은 물론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됐고, 이 지수를 또 키웠던 게 이제 또 기관들의 매수도 있었었고요. 자, 그다음에 중국 공세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상해 지역 쪽은 지금 단계적 해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베이징 쪽 지금 이 봉쇄가 지금 상당히 심한 상태고, 이번 아시안 게임도 연기를 한 데 의해서 어제 이제 속보로 나왔었죠. AFC 이 챔피언스리그 이 개최도 지금 반납했다, 개최권을 반납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도 지금 이 최근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봉쇄 정책, 이 시진핑 주석의 경제 봉쇄 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의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조금 불안 요인이기는 한데요. 일단 이 지금 경제 봉쇄가, 중국의 경제 봉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은 공급망 훼손이 있죠. 그리고 소비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는 부양책들이 서서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부양책 조금 기대할 만하다, 기댈 만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우리 시장 그나마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도 정말 힘든 폭락을 겪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조금 양호했던 결과를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부양책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지금 중국 부양책 아직도 추가적으로 더 나올 내용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부양책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중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가능성이 지금 좀 있습니다.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는데 동결하면서 시장에 실망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중국의 경제 봉쇄가 계속 지속되면서 침체가 계속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 보면 경기 이 둔화가 여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와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은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를, 우리 시장에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쪽도 부양책들이 따로 나오고 막 했었잖아요. 자,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 몇 가지 보도록 하죠. 먼저 경제지표 쪽에서는 소매 판매 정도, 이게 둔화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둔화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는 3% 위상 올라가면서 당장 뭐 딱 맞고 이렇게 반락되지는 않겠지만 고점 징후는 지금 보여지고 있다.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침체되거나 살짝 밀리거나 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3% 위로 올라선 이후에 이 고점 징후를 보이고 2.8%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2.9% 10년물 기준으로 확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주가가 급락했던 요인이 긴축, 즉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이유 때문에 이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국채금리는 계속 올랐어야 합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그렇게 오르지 못했죠. 또는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이런 기존에 있었던 어떤 패턴들이 지금 다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단순하게 금리 인상 하나만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기가 침체될 우려도 일부 국채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채권 시장에서는 현재 75bp에 대한 반영은 별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봤었을 때 75bp는 저는 지금 계속해서 75bp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지의 상황일 거라고 계속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분석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75bp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 연준 위원들 지금 최근에 얘기하고 있듯이 50bp 2번 정도면 맥시멈이 아닐까. 그거보다 더 완화되면 완화됐지 그거보다 더 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차후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조금씩이라도 꺾이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강화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고요. 완화되거나 맥시멈이 현재 2번의 빅스텝 남아있는 이 정도가 최대치가 될 거고요. 현재 시장은 그 최대치의 빅스텝 2번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통화정책 완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조금이라도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물론 이번 주는 뭐 별거 없습니다. 소매 판매 외에는 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번 주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경제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경제는 조금 괜찮은 상태인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이라도 꺾여 나가는 흐름들이 조금씩 지속되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맥시멈으로 제가 이 표현 드렸었죠. 여기를 중립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악재의 최단 부분의 이 부분의 시장은 지금 최악재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는 여지의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이상 하락은 멈추는 상태가 되겠지만, 이걸 이렇게 급반등으로 끄집어 올리는 건 당장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연준 위원, 그리고 환율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1290원 위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또, 환율 불안으로 외국인들 매도를 크게 유도를 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유로화나 위안화 환율이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유럽은 지정학적 리스크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봉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 일부 외국 자금의 탈출 흐름들도 약간 일부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환율을 평가 절상시키면서 조금 방어를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방어가 안 됐단 말이죠. 목금 안 됐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환율이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환율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마도 이번 주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초강경 매파 쪽에 계시는 분들 정도라면, 블라드 총재를 비롯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도의 위치에 서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 안정을 조금 만들어 내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나스닥을 기준으로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나스닥이 지금 만약에 12,000포인트 위로 딱 올라와서 안정을 찾게 되면 연준 위원들 발언도 조금 또 강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는 강경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번 주도 조금은 뭐랄까요, 좀 온건한 발언들이, 좀 립서비스에 가까운 발언들이 일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0.75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본 계획은 아니야 라는 쪽의 얘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다우나 S&P 500은 120주선 딱 찍고 아래꼬리 길게 달았어요. 물론 양봉으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우나 나스닥은 일단 저점은 잡힌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지난주 음봉이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놀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노는 그림, 지난주 몸통에서 노는 그림,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이 지금 받쳐줄 자리가 없기는 한데, 나스닥이 한 12,000포인트 위에서만 놀아줘도 일단은 하방 경직성 정도는 확보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우리도 지난주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밀렸던 거에 비하면 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죠. 뭐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올해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는 1년 정도 됐어요. 이미 우리는 벌써 선반영을 한 상태로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 차례 지금 뭐 거짓말 좀 보태면 한 90분만 더 하면 100번일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증시 과매도 구간에 있으면서 0.9배거든요, 지금. 0.93배 정도 됩니다. PBR이. 이게 정말 낮습니다. 뭐 PER로 따졌을 때도 한 9.5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저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리려고 하면 강한 악재가 있어야만 밑으로 더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이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줬듯이 저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바닥권까지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계속해서 지금 3주째 상향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2분기, 3분기,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 더 벌어들인다는데, 기업이 더 좋아진다는데. 그러니까 당장 지금 모멘텀이 크게 없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방은 확보할 수 있는, 하방 경직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러 전쟁 관련해 가지고는 글쎄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최근에 지금 며칠째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푸틴의 건강 이상설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요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나왔던 뉴스 중에 러시아 신흥 재벌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익명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러시아 내에서도 지금 사태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자체적으로 이 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물론 좀 장기적으로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그런 움직임들도 지금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일단 현재 당장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이거 언제 끝날지 지금 처음에 2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 끌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던 범위 내에서, 공부를 했던 범위 내에서는 사실 오래 끌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적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푸틴이 이미 이성을 넘어선 상태로 비이성적인 상태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누구도 지금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요.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향후 핵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 전쟁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면, 타국으로 확산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또 다른 악재로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하지만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기는 해야 하겠다. 뭐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 봉쇄도 사실 이거 뭐 시진핑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이 지금 중국은 봉쇄가 계속 길어짐에 따라 가지고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부양책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중국 봉쇄가 큰 하나의 또 문제인 상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문제인 상태입니다. 중국 봉쇄는 공급망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킴에 따라서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유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큰 이벤트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현재 연준 시장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다른 거 잘 모르겠고, 이거 너무 높아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딴 거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이거부터 두드러 잡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현재 연준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하는 상황이고,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보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증시에서의 부담이 자꾸 생기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한다라는 거.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조금 해결이 좀 돼야 한다는 거. 근데 얘네는 지금 연준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 이 측면에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흘러왔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조금씩 꺾여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연준의 압력은 조금이라도 좀 덜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준의 압력이 전혀 없어지진 않겠죠.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가 조금씩 약화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밀어올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나오게 되는 인플레이션은 일단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요것만 제거가 돼도 지금 예를 들어 맥시멈치로 향후 2번의 50bp 빅스텝 2번 하고 나서 하반기 들어가서 아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직전 FOMC 정도에서는 한번 금리 인상 없이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까지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월에 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뭔가 더 풀어야 되겠죠. 지금 부양책들이 어떤 11월에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고 아마 시간이 더 지나갈수록 11월에 가까워질수록 부양책의 강도는 더 커질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가서 시장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지수 관련해 가지고 놓고 보면 계속 자꾸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서 참 좀 안타깝습니다만 일단 이번 주 2530포인트까지는 일단 한번 열어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위로는 2670포인트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좀 보인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딱 놓고 보면 거의 절반 정도 지금 수준인데 요 가운데 지금 지수가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글쎄요.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더 두고 있기는 합니다. 아마 월요일 우리 시장은 조금 반등이 좀 더 나오겠죠. 미국 시장이 우리 반등치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정도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825에서 890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1차적으로 환율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 고점 징후가 한 차례 나오기는 했는데 위안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일단 또 한번 밀어 올렸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이후에 계속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고점 징후를 보인 이후에 조금 밀릴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도 역시 3% 아래에서 계속 놀아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고점 돌파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움직임 좀 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이제 지수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 봉쇄와 부양책 어떤 것들이 부양책으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이번 주도 관심 섹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뭐 제약바이오 조금 일부 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꽤 나왔었고 정부 정책주 돌아가면서 조금씩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쪽도 반등이 좀 나왔었고 반도체 쪽도 글쎄요. 요번 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 상승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상승률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얘들이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올라줘야 되는데 일단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반도체가 올라야 우리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실적도 괜찮고 향후 전망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투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한국 증시, 그러니까 신흥국 증시 문제가 생긴다든지 환율이 너무 높아진다든지 이래서 환차손이 우려된다든지 해서 우리 증시에서 일단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일단 빼는 게 반도체 쪽이니까 일단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반도체가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일단
전망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조금 꾸준하게 얘네들은 지금 말씀드린 얘네들은 좀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섹터들이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본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휴일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